조용한 여행을 즐기는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무기였고 KTX 열차의 고요함은 곧 아주 특별한 종류의 폭력으로 깨질 운명이었다. 고속열차의 객차는 닦아놓은 강철관처럼 조용했다. 전문가들, 가족들, 학생들이 서울의 분주함에서 대구의 평온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시속 300km, 창밖은 부드럽게 흐르는 풍경이었고, 객실 안승객들은 모두 한숨 섞인 조용한 안정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대한민국이었다. 효율적이고 규율 있고 예측 가능한 나라. EBDA 좌석. 한 젊은 여성이 그 예측 가능함 속에 스며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강밀의 중령은 10년 동안 국가의 도구로 살아온 정밀하고 전계의 707 특임대 요원이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단순한 하루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전개군인의 혈관 속 얼음은 쉽게 녹지 않는다. 그녀의 조용한 자세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규율이었다.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 속 그녀는 침묵 속의 치명적 존재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다. 그 시작은 폭발음이 아니었다. 악취로 시작되었다. 싸구려 소주의 시큼하고 거친 냄새, 이유 없는 공격성. 세 명의 남자가 시끄럽게 태연하게 객차 안으로 들어오며 공손한 공간을 감옥처럼 바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롭힘이었다. 보기 흉한 웃음, 취한 듯 비틀거리는 협박. 그러나 곧 게임은 포식자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창가 좌석에 웅크린 노인을 밀쳤다. 잠든 아이를 보호하는 젊은 엄마의 공포를 보고 비웃었다. 그 객차 안의 40명은 본능적인 공포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도움을 부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미래는 도움을 부르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 분석적인 시선으로 이미 거리를 재고 공격 벡터를 계산하며 취기에 취한 남자들의 약점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기였다. 시스템이 실패할 순간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무기였다. 순간이 왔다. 한 공격자가 무력한 아기에게 더러운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이 선이었다. 그것이 반가쇠였다. 다음 10초 안에 평범한 공간은 전장이 될 것이고 조용한 시민은 복수의 천사가 될 것이며 모든 승객은 불가능한 운동적 분노의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만약 범죄자들이 고속열차를 테러하고 그들을 막을 용기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맞은편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더 강렬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한국 군사 이야기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고속열차의 객차는 깨끗하고 조용한 강철관처럼 효율적인 공간이었다. 늦은 아침, 한국의 풍경을 가르며 달리는 KTX. 강화유리 창 밖으로 세상은 초록과 회색의 흐릿한 선으로 스쳐 지나갔다. 객실 안은 조용한 공동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사업가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한 학생은 교과서를 얼굴에 덮은 채 졸고 있었으며 몇몇 아줌마들은 점심 도시락을 사이에 두고 작은 속삭임을 나누고 있었다. 일메 좌석, 강밀의 중령 예편은 평범한 평화를 체화한 듯 앉아 있었다. 차콜색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 마치 여행을 즐기는 일반 직장인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앉은 자세, 등은 곧게 바른 바닥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얹힌 모습은 다른 훈련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수동적이 아닌 준비 상태였다. 미래는 10년간 707 특임대에서 대한민국 최전개 대테러 직접 작전 요원으로 살아왔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살렸던 규율은 예편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여행 중이었다. 작은 배낭 하나가 발 밑에 정리되어 있을 뿐 목적지는 1년 넘게 보지 못한 사촌집, 단순한 하루, 고요함, 가족, 그리고 열차의 부드러운 리듬만을 원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열차의 미묘한 진동이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했다. 공기에는 커피와 마른 종이 냄새가 어우러져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시민의 향기가 퍼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갑자기 잔인하게 깨졌다. 객차 연결 통로에서 소리가 쏟아졌다. 거칠고 날카로운 웃음, 곧이어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는 고함. 미래의 눈이 번쩍 떴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위협이 다가오면 항상 그렇듯 심장은 느리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세 명의 남자가 객차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싸구려 소주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따라왔다. 그들은 값비싼 트레이닝복은 아니었고 얼굴은 따뜻함이 아닌 공격적 취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시끄럽고 태만하며 즉시 공간을 지배했다. 첫 번째 남자는 목이 굵고 팔뚝에는 저속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졸고 있는 학생의 머리 받침을 세게 쳐서 학생이 앞으로 쏠릴 뻔하게 했다. 야, 일어나. 내 침대 아니야, 꼬마야. 화장실이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유리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겁에 질린 학생은 말없이 복도를 가리켰다. 다른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미래는 판단이 아니라 위협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요원의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 명의 목표. 취하고 공격적이며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예측 불가. 군중은 수동적. 두 번째 남자. 키 크고 더 잔인한 그는 복도를 따라 움직이며 창가 좌석에 노인의 더플백을 일부러 발로 찼다. 노인이 움찔하며 가방을 끌어당기자 침입자는 멈췄다. 이게 뭐야, 노인네? 금이라도 숨기고 있나? 그는 노인의 어깨를 밀치며 무자비한 힘을 과시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더 움츠러들며 얼굴을 창백하게 했다. 미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객차가 그려졌다. 출구 접촉 지점, 바닥의 안정성, 남자들의 체중 분포까지 특수부대 훈련의 원칙, OODA 루프, Observe, Orient, Decide, Act를 따르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오리엔트 단계, 즉 승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서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남자. 공허하고 섬뜩한 미소를 띠며 잠든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옆에 멈췄다. 그는 아이에게 얼굴을 너무 가까이 가져갔다. 이 아기 좀 봐. 조용하네. 울려볼래? 그는 흐느적거리며 말했다. 엄마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이불에 하얗게 드러난 손가락. 제발, 우리 그냥 놔주세요. 그녀는 이미 눈물이 고인 차에 속삭였다. 이전 노인을 괴롭힌 키 큰 남자가 엄마에게 다가오며 포식자 같은 웃음을 지었다. 오, 겁먹었네. 귀엽지? 그는 무거운 손을 엄마가 아닌 아이의 머리로 뻗었다. 아무 힘없는 아이를 향한 손의 움직임은 미래의 본능이 기다리던 선이었다. 계산은 완료되었다. 관찰 완료. 방향 설정 완료. 결정은 이제 단 하나. 행동. 그녀는 자세를 살짝 바꿨다. 턱을 조이는 소리만이 수십 년간 축적된 폭력을 드러냈다. 팔걸이를 밀 준비가 된 손이 1인치 움직였다. 떠들썩한 남자의 손이 아이의 연약한 머리까지 단 1인치. 엄마는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객차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옆줄의 한 남자가 공포에 용기를 얻어 외쳤다. 그만해, 경찰 온다? 이 개입은 키 큰 남자의 순수한 취한 분노를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몸을 돌리며 눈에 분노가 번쩍였고 외친 남자를 향해 무자비한 한 방을 날리려 팔을 들었다. 그 순간 미래가 일어섰다. 만약 범죄자들이 고속열차를 테러하고
그들을 막을 용기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맞은편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을 건넨 승객을 향해 남자의 주먹이 이미 내려오고 있었고 강밀의 중령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하루는 끝났고 폭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타이밍은 당황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미래는 앉은 자세에서 낮게 스윕하듯 몸을 돌려 움직였다. 상체의 힘을 이용해 배낭 그녀가 가진 유일한 짐을 바닥에서 밀어 복도 쪽으로 튕겨냈다. 무겁고 단단한 충격음이 침묵을 깨뜨리며 총성처럼 울렸고 세 명의 공격자는 주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적으로 시선이 그 소리에 끌렸다. 키 큰 남자, 미래가 마음속으로 황소라고 명명한 자는 중간 스윙에서 잠시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소음에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그 찰나의 순간 미래는 완전히 일어나 공격자와 용감하게 떨고 있는 승객 사이에 서 있었다. 말씀은 충분히 전하셨네요. 그녀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도 감정도 없는 단호함. 전문가가 마지막 협상 불가의 경고를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황소는 혼란스러워 잠시 방향을 잃었다. 흐린 눈,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취기에 찌든 경멸로 좁혀졌다. 뭐, 조그만 쥐새끼가 말한다고? 비켜, 여자야, 네 상관 아니라고. 그의 친구, 목이 굵은 남자가 앞으로 나와 미래를 압박했다. 그래, 자리로 돌아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지 마. 그의 웃음은 눅눅하고 추잡했다. 미래는 두 번째 남자를 완전히 무시한 채 황소만 바라보았다. 군 경력은 한 무리의 포식자 중 한 명이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지배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흔들리게 된다. 경찰은 한 역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녀가 명령했다. 황소는 그녀를 밀며 응수했다. 가슴 높이에서 힘껏 밀어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 미래는 즉시 힘을 흡수했다. 코어가 단단히 조여졌다. 1인치도 흔들리지 않았고 발은 넓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남자의 얼굴에 즉시 충격을 남겼다. 그는 그녀가 쓰러지고 비명을 지를 것이라 예상했었다. 이 작은 실패한 위협 시도는 세 남자의 폭발적인 분노에 마지막 불을 붙였다. 상황은 격화되었다. 세 번째 남자는 리더를 강화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이거 한번 해볼래? 그는 머리 위 선반에서 큰 롤링 캐리어를 집어 복도로 던졌다. 무거운 캐리어가 맞은편 좌석행에 부딪히는 쾅 소리는 객차의 진짜 공포의 파동을 몰고 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젊은 엄마는 아이의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몸을 작게 만들려 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상황을 촬영하던 휴대폰은 손을 치우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손길 속에 숨겨졌다. 차갑고 금속성 냄새의 공포가 싸구려 술 냄새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세 남자는 승객 40여 명의 완전한 마비를 보고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하나의 혼란스럽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 복도를 누비며 노인의 좌석을 밀치고 트레이 테이블까지 쓰러뜨렸다. 미래는 이 순간의 혼란을 이용해 전술적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혼돈을 보지 않았다. 싸움의 기하학을 보고 있었다. 세 명의 목표 5m 간격, 복도폭 0.7m, 제한된 기동 공간, 승객이 빽빽하게 앉아 있어 부수적 피해 위험 높음, 응급 단기선까지의 거리 계산, 너무 멀다. 즉석 무기, 두꺼운 금속 우산 등을 꺼낼 수 있는 가까운 선반, 위험 부담 너무 크다. 주요 목표로 집중을 되돌렸다. 위협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승객에게 손상 없이 상황 종료,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객차 연결 플랫폼 근처에 자리 잡으며 싸움을 대부분 승객들로부터 살짝 떨어뜨렸다. 황소는 그녀의 후퇴를 약점으로 받아들였다.
노랗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봐라, 도망가네. 걱정 마, 작은 여자야. 한잔 하고 나서 처리해주지. 그는 미래가 보호한 첫 번째 남자의 옷깃을 잡아 거칠게 좌석에서 끌어냈다. 승객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붙잡았다. 그거 내놔. 우리 찍었지? 황소가 소리치며 손을 조였다. 미래의 호흡은 깊고 조용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엄마와 움츠린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혹독한 산 속에서 몸을 무기로 연마했던 세월을 떠올렸다. 사회가 실패한 순간, 오직 냉철하고 외과적 능력만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말로 경고할 시간은 지났다. 위협은 실제했고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영역은 오염되었다. 황소의 두 동료는 마침내 미래를 포위하며 퇴로를 차단했다. 이제 세 명 모두 그녀에게 집중했다. 싸움, 필사적인 몸싸움 또는 겁먹은 항복을 예상했다. 취했고 오만하며 조용하고 훈련된 킬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래는 어깨를 살짝 내리고 손을 옆에서 풀어놨고 준비된 가드 포지션으로 가져갔다. 훈련받은 눈만 알아차릴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 주변 공기가 10도 정도 내려간 듯했다. 황소가 소리 지르는 승객을 향해 마지막 강타를 준비하며 팔을 들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수천 시간의 스파링과 실전 훈련으로 단련된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10초도 채 안 되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황소는 소리 지르는 승객에게 마지막 무거운 일격을 가하려 팔을 들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녀는 수천 시간의 스파링과 실전 훈련으로 단련된 본능을 그대로 풀어놓았다. 미래의 움직임은 빠름이 아니라 효율이었다. 모든 동작은 두 지점 사이 최단 거리, 움직임의 극한 효율을 보여주는 마스터 클래스였다. 표적 1. 황소. 주요 위협 승객에게 공격 중. 황소의 팔이 내려오자 미래는 방어름 앞으로 나아가 거리를 즉시 좁혔다. 승객에게 향한 주먹을 막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을 뻗어 그의 삼두근 아래 노출된 신경점을 잡았다. 707 특임대에서 깊이 훈련받은 특수, 고통스러운 그립이었다. 황소의 폭력적 포효는 순수한 고통의 날카로운 신음으로 바뀌었다. 미래는 동시에 그의 팔꿈치를 활용하며 왼쪽 무릎을 들어 올렸다. 사타구니가 아닌 갈비 아래 복부 중앙, 즉 태양신경총에 정확히 맞추었다. 타격은 정확했고 횡격막을 과부하시키되 영구적 손상은 주지 않도록 조율되었다. 그의 폐에서 쌕쌕거리는 숨이 튀어나왔다. 미래는 즉시 이어서 움직였다. 강제로 내뱉은 숨의 힘을 이용해 살짝 돌려주고 오른발을 그의 정강이 바깥쪽에 강하게 내려놓아 다리를 순간적으로 휘게 만들었다. 그리고 손바닥 밑을 그의 귀 바로 아래 빠른 일시적 기절을 유도하는 특정 지점에 정확히 눌렀다. 모든 동작은 단일, 유동적 타격, 회전 타격 연속이었다. 황소의 무거운 몸은 힘없이 늘어졌고 좌석 사이 좁은 틈으로 끔찍하고 최종적인 쿵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경과 시간 3초, 3초, 표적 1 제거, 깔끔하게 처리. 표적 2, 목 굵은 남자 뒤에서 미래를 잡으려던 목 굵은 남자는 리더가 이미 바닥에 의식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 한순간의 망설임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미래는 넘어져 있는 표적을 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미 다음 남자를 향해 움직였다. 목 굵은 남자가 결국 반응하며 머리를 향해 넓고 서투른 훅을 휘둘렀다. 천박하고 느린 난투꾼의 펀치였다. 미래는 스윙 아래로 몸을 낮췄다. 묵은 공기, 바람이 머리를 스칠 정도였다. 다시 올라올 때 그녀는 팔을 번개처럼 뻗어 그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끌어당기려 하지 않았다. 몸무게와 짧고 잔혹한 당기기 비틀기 동작으로
팔꿈치와 손목 관절에 압력을 가했다. 날카로운 쨍소리가 객차에 울렸다. 뼈가 부러진 소리가 아니라 손목과 팔꿈치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는 소리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망가진 팔을 가슴에 움켜쥐고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미래는 그의 트랙수트 자켓 뒷부분을 잡아 머리를 먼저 좌석 쿠션에 부딪히게 하며 추가로 기절시켰다. 그녀는 허벅지로 그의 등을 눌러 완전히 고정했다. 경과 시간 6초, 6초, 표적 2제압, 무력화 완료. 표적 3, 빈웃음 이제 완전히 충격 상태. 방금 전까지 위협을 외치던 세 번째 공격자는 이제 1.2m 떨어진 곳에 서서 혼돈을 바라보고 있었다.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미래에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전문적 잔혹함에 놀라 굴복한 것이었다. 그는 쓰러진 황소의 몸과 미래의 무릎 아래 신음하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취기에 찌든 오만함이 순수한 공포로 바뀐 것을 느꼈다. 그는 허둥지둥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짐 선반에 걸려 비틀거렸다. 기다려, 기다려. 문제 원치 않아. 미안, 미안해. 손을 들어 무익한 항복의 제스처를 취하며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는 소리뿐이었다. 미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눈에는 승리의 감정이 없었다. 단지 임무 완료 확인만 있었다. 그녀는 자세의 긴장을 풀며 즉각적 위협이 끝났음을 인지했다. 앉으세요. 머리에 손을 올려. 지금. 그녀의 명령은 여전히 평탄하고 절대적이었다. 세 번째 남자는 뒤로 달려가 발에 걸려 넘어지며 빈 좌석에 떨어졌다. 즉시 두 손을 머리 뒤로 고정하며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을 이해한 듯 복종 자세를 취했다. 경과 시간 9초, 9초. 공격자 3명, 엘리트 군인 1명. 객체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일상적 여행의 편안한 정적이 아니었다. 번개가 내리친 뒤에 충격적, 고조된 정적이었다. 공기는 아드레날린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구조된 승객은 천천히 자리로 몸을 낮추며 눈을 크게 뜨고 미래와 바닥에 쓰러진 황소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꼿꼿이 앉아 있었다. 젊은 엄마는 이불을 천천히 내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미래는 황소의 늘어진 몸을 넘어 목 굵은 남자를 완전히 좌석 틈에서 끌어내어 친구 옆 바닥에 엎드리게 놓았다. 그녀는 작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지퍼타이로 평범한 승객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방식으로 신음하는 남자의 팔을 뒤로 빠르고 전문적으로 묶었다. 그녀는 이제 쓰러진 세 남자를 지키며 경계했다. KTX는 방금 일어난 싸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다음 주요 역에 접근하며 브레이크 패드가 부드럽게 쉬익 소리를 냈다. 누구도 10초도 채 안 되어 벌어진 일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승객들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미래는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깊고 불안한 평온함이 몸을 감쌌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10초도 차에 안 되어 벌어진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승객들은 이제 쓰러진 남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믿기 힘든 장면을 다시 기록했다. 미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깊고 불안한 평온을 느꼈다.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KTX가 천안하산역에 멈추자 5호차 안의 정적은 마침내 휴대폰의 정신없는 삐걱거림으로 깨졌다. 이제 안전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는 승객들은 감사의 속삭임, 쏟아지는 질문, 그리고 영상 녹화 버튼 소리로 한꺼번에 떠들썩해졌다. 미래는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요새 같았다. 그녀는 3명의 제압된 공격자 위에 서 있었다. 황소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약하게 신음했고 나머지 2명은 꽉 묶이거나 여전히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다시 확보하고
의식이 있는 한 남자에게 사용한 지퍼 타이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객차 문이 휙 열리며 두 명의 철도 경찰이 급히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긴급 경계에서 완전한 당혹으로 바뀌었다. 공격적 소란 사건이라는 브리핑을 받았지만 눈앞의 장면은 상상을 초월했다. 세 명의 거대한 남자가 한 명의 작은 여성에 의해 제압되고 있었다. 미래는 한 발 물러서며 자세를 약간 이완했다. 타협은 아니지만 수능을 보여주는 정도였다. 체포 3건. 그녀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갑작스런 군중 속에서도 명료하게 울렸다. 폭행, 괴롭힘, 공공질서 방해. 한 명은 일시적 물리적 제압, 비손상 포인트 적용 완료. 경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명이 노트패드를 꺼내며 비손상 포인트라는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했다. 강미래입니다. 승객이었어요. 그녀는 필수 정보만 제공했다. 사실, 증거 이제 휴대폰 영상으로 여러 개 존재, 제압된 남자들의 위치, 계급과 전 소속은 일부러 생략했다. 이 사건이 관료주의 속으로 사라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일반 시민이었다. 경찰이 여전히 신음하는 남자들을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승객들은 밀려들어 몰려들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단지 매료되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반복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젊은 엄마는 다가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은 마치 유령 같았어요. 그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미래는 드문, 진정한 반쪽 미소를 지었다. 긴장 속에서도 잠깐의 인간미가 드러났다.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시 열차에 올라 역의 혼란을 뒤로 남겼다. KTX가 다시 대구를 향해 고속으로 달리자 미래는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시민처럼 조용히 앉으려 했지만 사건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기도 전에 새로운 알림이 번쩍였다. 익명, 암호화된 메시지, 추적 불가 번호에서 온 단순한 텍스트였다. 플랫폼은 그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Unknown sender. 내 남자들을 때린 건 큰 실수였어. 그들은 즐기고 있었어. 네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나? 그 객차는 작았을 뿐이야. 세상은 훨씬 더 커 강중위. 미래는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보호해온 정체성이 깨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707과 군 최고 정보기관 일부 외에는 그녀의 전역 계급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메시지에는 암시적 서명이 있었다. 조직의 숨은 리더 박준혁. 그는 조직적이고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 그녀를 직접 표적으로 삼았다. KTX에서 벌어진 싸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된 전쟁 선언이었다. 거의 즉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Unknown sender. 너 혼자 용감한 걸 즐기나? 내가 널 찾으러 갈 때 얼마나 용감한지 보자. 미래의 집중력은 날카롭게 돌아왔다. 전문적 준비가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깊고 치명적인 냉정함이 겹쳐 있었다. 이제 이건 공공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이자 위험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도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진짜 범죄 집단의 둥지 속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열차 바퀴의 리드미컬한 소리를 이제 여행의 소리가 아니라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느꼈다. 당신이라면 단 한 사람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미래는 열차 객차 안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조직 보스 박준혁은 계산된 위협을 보내며 직접적인 결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음 24시간 동안 암호화된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확하게 계산된 위협은 점점 고조되었다. 박준혁은 그녀의 저녁 계급과 가족 연락처, 그리고 결국 대구에 있는 사촌의 위치까지 알아냈다.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전문적인 위협으로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미래는 그의 전략을 이해했다. 그는 공개적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적인 공간에서 잔혹하게 복수하며 자신의 지배력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는 차가운 지시였다. 부산항 근처 폐쇄된 드라이독 창고. 옹이 200에 혼자 와라. 조용히 해결하자. 강중위. 미래는 소환을 받아들였다. 전형적인 매복이었다. 하지만 창고는 넓은 공간, 강철 기둥, 깊은 그림자가 있는 구조였다. 이는 혼잡한 객차보다 그녀가 이해하기 쉬운 전장이었다. 전략과 훈련이 힘과 주정뱅이를 압도하는 환경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민간인의 해결책이다. 이번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대응이었다. 그녀는 칠색실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상황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015로 창고는 차갑고 기름 냄새가 나는 공기 속 완전한 어둠이었다. 오직 더럽고 높은 창을 통해 새우며든 달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미래는 어둡고 빛을 흡수하는 복장과 저프로파일 전술 부츠를 착용하고 물결문의 철판 적재장 근처 그림자 속에 새우며들었다. 그녀가 가진 건 오직 방대한 전투 전문 지식과 몇 줄의 고강도 파라코드뿐이었다. 안쪽에는 5명이 있었다. 박준혁, 그의 오만함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조용히 몸을 움츠린 4명의 부하들. 그들은 약한 유틸리티 전등 아래 느슨한 반원 형태로 서 있었다. 준혁은 무거운 금속 파이프를 들고 희미한 빛 속에서 위협적인 실루엣을 드리웠다. 직접 왔네.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겁먹은 여자가 경찰을 보낼 줄 알았지. 당신 부하들이 시작한 일을 끝내러 왔다. 미래가 단호하게 답했다. 목소리는 넓은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빛으로 이동하며 통제권을 가진 듯한 환상을 주었다. 준혁은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냈다. 5대 1, 지퍼 타이도 없군 영웅. 미래는 찬란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첫 1초면 충분하다. 그녀는 그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움직였다. 빛 속에 순간적 공백을 남기며 정적을 깨뜨렸다. 타겟 1 and 2. 측면 부하 첫 움직임은 구조물을 활용했다. 그녀는 나무 상자 더미 쪽으로 달리며 적의 주의를 끌었다. 두 측면 부하가 달려들자 그녀는 상자를 뛰어넘지 않고 낮게 떨어져 완벽한 슬라이딩 스윕을 수행하며 선두 부하의 발목을 걸었다. 그는 앞으로 넘어져 상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기절했다. 동시에 미래는 튀어올라 2번째 부하를 이동 중에 잡았다. 그녀는 경동맥을 겨냥한 날카로운 측면 타격을 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기를 떨어뜨리고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경과 시간 3.5초 타겟 쓰리맨사. 중앙경비 중앙 두 경비가 쓰러진 동료를 보고 양쪽에서 돌진했다. 미래는 첫 번째 남자의 과도한 발차기가 머리를 간신히 빗나가도록 허용하며 그의 운동량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무릎을 잡고 비틀어 2번째 경비와 충돌시키며 공중 충돌을 만들어냈다. 2 남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뒤엉키자 그녀는 위에 있는 자를 빠르게 제압하며 자신의 무게로 눌러 무력화시켰다. 경과 시간 7초 타겟 5. 박준혁 보스. 준혁은 자신의 부하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술 취한 공포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파이프를 들고 당황한 힘으로 휘둘렀다. 미래의 마지막 도전이었다. 그녀는 금속 파이프가 귀를 세우치는 순간 목 근육만으로 피하며 충격을 피했다. 파이프의 관성으로 준혁이 노출되자
그녀는 앞다리 안쪽에 강력한 킥을 가해 자세를 무너뜨렸다. 회복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 하나로 파이프를 제압했다. 다른 손으로 상체에 연속 3회 타격을 가했다. 흉골 1번, 갈비뼈 2번. 준혁은 파이프를 떨어뜨리고 가슴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으며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미래는 부츠를 그의 어깨에 단단히 눌러 그를 확실히 눌러 놓았다. 싸움 시간은 10초도 차에 되지 않았다. 진짜 체포는 그보다 더 오래 걸렸다. 그녀는 파라코드와 배낭에서 회수한 지퍼 타이를 사용해 5명 모두를 체계적으로 묶어 당국에 넘길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는 준혁의 암호화된 휴대폰을 이용해 현지 경찰에 단순하고 추적 불가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창고 안의 5명과 온라인 위협 증거였다. 미래는 창고를 빠져나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멍이 들고 손등은 까졌지만 완전히 승리했다. 위험한 위협을 제거했고 혼란 속 상황에 잠시나마 질서를 되찾았다. 다음 날 KTX 영상 덕분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한국 소셜 미디어를 휩쓸었다. 네티즌들은 KTX 영웅을 칭송하며 결국 그녀의 707 전역 중령 경력을 확인했다. 대중의 찬사는 압도적이었고 시민들은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을 축하했다. 미래의 삶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평화는 깨졌고 은밀한 정체성은 폭로되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포식자들은 혹독한 교훈을 배웠다. KTX에서든 어둡고 음침한 창고에서든 그 사이 어디에서든 약자를 노린다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열차 객차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용기를 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